안녕하세요, 여러분. CDEDU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제1회 귀화용 종합평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국사회 2의 심화 과정의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귀화용 종합평가 문제를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앞에 게시했던 영주용 종합평가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고 추가로 귀화용 종합평가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귀화용 종합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과정, 한국사회의 기본과정 문제가 16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사회 2의 심화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귀화용 종합평가는 심화 10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국어와 기본과정 문제도 2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게시했던 영주용 종합평가 문제를 꼭 같이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화용 종합평가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무는 보기.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일정 기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로 국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1번 국방의 의무, 2번 근로의 의무, 3번 교육의 의무, 4번 납세의 의무. 자,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무는요. 자, 먼저 보시면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일정 기간 군인으로 복무해야 된다. 군대에 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군대에 가요. 나라를 지키는 의무죠. 또 두 번째 보시면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 나라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로 국민 전체에게 해당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자,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걸 국방의 의무라고 하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여성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게 있는 거죠. 물론 군대에 가는 것은 남성만 해당하지만 군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성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의 의무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놀면 안 되고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교육의 의무는 이제 부모의 경우 자기 자녀를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 파트에서 의무 교육을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에서 최소 9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의무죠. 그래서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납세의 의무인데요.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죠. 자, 이렇게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네 가지의 의무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말하기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2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보기 금강산 관광, UN 동시 가입, 남북 정상회담. 1번 전쟁 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2번 남과 북은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3번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4번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보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네, 남한과 북한은 갈등을 하면서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관계가 좋아져서 화해 모드를 유지하기도 하죠. 자, 근데 보기에 나오는 거 보시면요. 금강산 관광,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금강산에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UN 동시 가입, 이거는 1991년에 있었는데요. 북한하고 남한이 함께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2000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18년에서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자, 세 가지 사건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 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죠. 전쟁을 잠깐 멈춘다. 이런 의미죠.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이고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 2번. 남과 북은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며 서로 대립한다. 자, 보기의 내용은 대립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고요. 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3번이 그래도 가장 적절한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금강산 관광, 유엔 동시 가입,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4번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내용 자체는 맞는데 보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답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보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선거 운동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다. 1번 최저임금제, 2번 부부별산제, 3번 복수정당제, 4번 선거공영제. 자, 보기의 내용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선거 운동의 왜 이렇게 하냐면요. 선거 운동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서 보면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부를 돌려줍니다. 자, 이거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의 선거 공영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부 100%를 돌려받고요. 10%에서 15%가 안 돼요. 15%가 안 되면 50%를 돌려받습니다. 선거 공영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저임금제는 이제 회사에 취직할 때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너무 적게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된다 해서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8,720원 이런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입니다. 2번 부부별산제는 부부이지만 각자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각각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내의 재산, 남편의 재산, 각각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걸 부부별산제라고 합니다. 복수정당제는 민주 정치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복수 정당제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3번의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선거공영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산관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예금은 가장 이익이 큰 자산관리 방법이다. 2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3번. 주식은 채권보다 수익은 낮지만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4번. 시간이나 지식이 부족하면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선택해도 좋다. 자,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금은 가장 이익이 큰 자산관리 방법이다. 이익은 크지 않아요. 예금은 그냥 가장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이죠. 하지만 저축을 해서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이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2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지 않죠. 위험하죠. 주식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금이죠. 예금. 자, 3번 주식은 채권보다 수익은 낮지만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이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채권이 주식보다 수익이 낮지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고요. 4번 시간이나 지식이 부족하면 자산운용 회사의 펀드를 선택해도 좋다. 네, 내가 잘 모를 경우 돈을 투자하면 자산운용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시간이 없거나 이런 자산관리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회사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기에 가, 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범죄는 가에 규정된 금지된 행위를 말하는데 범죄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나라고 한다. 가에 규정된 나에는 무임승차, 새치기, 무전취식,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자, 가와 나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찾는 건데요. 자, 범죄하면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법이에요? 형법이에요? 형법이죠, 형법. 그래서 2번이나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법이고요. 자, 범죄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예요. 좀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중대하지 않은 가벼운 위법 행위를 뭐라고 해요? 경범죄라고 하죠. 경범죄. 그래서 답은 3번의 형법 경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범죄에는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무임승차. 새치기,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서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요. 무전취식, 돈을 내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요. 자, 금연장소에서 흡연, 담배를 피워요. 이런 것들은 경범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는 보기,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떠한 이유로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모든 국민은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대우한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하면 평등권이에요. 평등권.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 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말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똑같이는 아니고요.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 정도를 고려해서 기여 정도가 많은 경우에는 그에 맞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하면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권은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예요.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하고요.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회권은 복지제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복지제도나 사회보장보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그래서 뭐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그 공공 부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권에 해당이 됩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 이거 참정권이고요. 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참정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나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청구권은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평등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국가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일정한 권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권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6번에 해당하는 권리는 4번의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였다. 2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번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고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었다. 4번 청년층의 인구가 줄고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 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고르기인데요. 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들어오다. 유입으로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하면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3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출산. 두 번째가 고령화. 세 번째가 다문화 사회.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였다. 이건 고령화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자,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고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었다. 자, 이거는 저출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청년층의 인구가 줄고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 자,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제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4번은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같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자, 여기 7번에서는 보면 다문화 사회 했으니까요. 뭐 결혼 이민자가 늘어났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났어요. 유학생이 늘고 있어요. 그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한국의 노동력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다,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환율이 오를 때의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수출할 때 유리하다. 2. 해외여행을 갈 때 불리하다. 3.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4. 동일한 상품을 수출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자, 환율이 오를 때의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500원으로 올라요. 오를 때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환율이 오르는 걸 옆으로 표시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할 때 유리하다. 자, 수출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하는 거죠. 자, 물건을 판매하고 자, 물건을 하나 파는데 원래 1달러를 받아. 1달러를 받는데 이전에 1,000원일 때는 1달러를 받아요. 그러면 1,000원을 버는 게 되죠. 그런데 1달러가 1,500원으로 오르면 자, 똑같이 물건을 수출하고 1달러를 받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게 1,500원이 되는 거니까 어때요? 유리하다. 맞죠? 유리하다는 더 좋다. 그런 뜻이죠. 더 좋다. 그래서 수출할 때 환율이 오르면 1,000원을 받았다가 1,500원을 받게 되니까 수출할 때 더 좋죠. 맞고. 자, 두 번째, 해외여행을 갈 때 불리하다. 자, 한국에서 외국에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가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똑같이 1달러를 사용할 때 한국에서 1,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1달러를 1,500원을 주고 사서 외국에 가서 사용하는데 외국에서는 똑같이 1달러인데 1,000원을 주고 사다가 1,500원을 주고 사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죠. 똑같이 1달러를 사용하는데 한국 돈은 500원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불리하다. 불리하다는 상대적으로 안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니까 맞죠.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자, 볼게요. 수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사오는 거죠.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사오는데, 자,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1달러였어요. 그럼 예전에는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똑같이 1달러를 주면 1,5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와야 되죠. 그럼 한국에서 1,000원의 수입을 하다가 1,500원의 수입을 해야 하니까 어때요?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맞죠? 자, 4번. 동일한 상품을 수출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자, 수출이라고 했어요. 수출. 동일한 하면 같은 이런 뜻이죠. 자, 같은 상품을 수출해요. 자,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고 1달러에 팔아요. 그런데 1,000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오르면 1,500원을 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00원에 1달러에 팔았는데 1달러보다 싸게 뭐 예를 들어서 0.8달러 이렇게 1달러보다 싸게 팔 수가 있겠죠. 왜? 500원 더 벌기 때문에 이만큼 깎아서 더 싸게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을 수출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가 아니라 더 싸게 팔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환율이 오를 때의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번 동일한 상품을 수출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9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보기가 필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보기, 공동의 이익을 배려,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주인의식과 자발적인 태도. 1.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2.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3.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4. 정책 결정이나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요. 참여해서 나의 의견을 정치에 참여해서 나의 의견을 보여주고 내 의견대로 어떤 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래서 정치에 참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공동의 이익을 배려하다. 우리 사회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잘 들어보고 존중해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태도로 정치에 참여해요. 스스로 알아서 정치에 참여해요.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에 참여를 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세부 작성하여 나에 제출한다. 자, 가는 보면 내용 증명이에요, 등기부등본이에요. 나는 우체국에서 해요, 법원에서 해요.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가는 법적 분쟁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을 하거나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의사표시를 했어요. 어떤 의사표시를 했어요. 뭐뭐뭐 해주세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 그래서 동일한 세부의 편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하나는 상대방에게, 또 하나는 나에게, 또 하나는 우체국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해요? 우체국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가 내용 증명, 나 우체국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회 귀화용 종합평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2회 문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